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호사님을 사랑하면서 반갑습니다. 윤영미입니다. 오늘 DBC 다녀오시고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지금 학습하고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지금 2시간 달립니다. 괜찮으세요? 네, 2시간입니다. 지금 앞으로. 네, 자,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파트 2 강의에서 내면의 정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정렬이라기보다는 그 코어 리더 복제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1년 동안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들 많이 도대체 21%그 플랜은 복제 21%를 그 뭐죠 제목이 뭐였죠? 21%? 네, 7번물이 아니 21% 복제 그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엄청 많으신 거죠? 그거 빨리 듣고 싶으신 거죠? 예. 자, 그 전에 그걸 시연하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시연을 제가 제가 시연하는 게 아니라 시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업 초기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처음에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신 분일수록 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플러그인 되는 것보다는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아마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자신감도 있고 말도 잘하고 경험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나름 결과도 나오죠. 결과도 나오고 속도도 납니다. 근데 하지만 기준 없이 그리고 시스템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개인의 그 역량일 뿐, 그런 개인의 역량일 뿐, 사실은 파트너분들이 복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포기하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나랑 안 맞다. 이렇게 포기를 하죠. 또 하나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사업에 무조건 정체가 오게 돼 있죠. 그럼 뭐라 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 하냐면 저도 물론 똑같은 경험을 했고 아마 파트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초기에 어떤 그 열정으로 뭔가 나름 열심히 했던 그 초기의 열정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때요? 이제 얘기를 하죠. 사업 정체가 오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정말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필드를 나가시면 아마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 아마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죄송해요. 상태가 지금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심이라는 거, 그분들이 말하는 열심히 했는데, 꾸준히 했는데, 그 열심히는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열심히는. 그래서 그 열심히를 객관적인 어떤 열심히의 기준을 제가 만들었죠.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정말 내가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아마 그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럼 나랑 안 맞는 건가?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열심의 기준이 코어 리더, 이 코어 리더 복제. 그래서 이 기준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제 사업이 네트워크 확장이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누구나 복제 가능한 기준과 시스템이어야 사업의 확장과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필드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 열심히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거라고. 객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 기준과 시스템을 가지고 나도 복제해야 되는 거지만 파트너가 복제를 하지 못하면 코어 리더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한계일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의 네트워크 확장과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알고 계시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코어 리더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코어 리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복제를 먼저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코어 리더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코어 리더가 되고 아마 이건 있는 줄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코어 리더 기준 있어. 알고 있어. 그냥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내가 먼저 어떻게 코어 리더의 복제 개념을 이해하고 복제하고 먼저 코어 리더가 되고 저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확장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어 리더의 개념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플랜을 시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진짜 복제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까먹죠? 순서가 잘못되네. 이거 어떡하지? 다른 돼 있지?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렇게 다 바뀌어 있지?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지? 이걸 확인을 안 했네. 자, 일단 갑시다. 자, 액션 배우 이소룡 씨 알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정말 무섭다. 이 기본의 반복, 이건 정말 수백 배의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진짜 수없이 많은 31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자, 일단 가볼게요. 그냥 잠깐만.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업 설명을 하면서 진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저도 그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 때로는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새로운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법에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리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팀에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저 팀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야. 계속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내가 그걸 모른다라고 자꾸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누가 계속 진짜 만 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의 발차기를 만 번 한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제가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똑같은 플랜을 가지고 설명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제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플랜인데도 똑같은 플랜으로 하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반응이 다 달라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라는 생각. 똑같은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똑같이 하는데도 반응이 정말 다 달랐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날 제 눈빛, 표정, 감정, 태도, 에너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어때요? 매번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하시죠? 응,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 거예요. 진짜 사실 제가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그건 이제 플랜은 내가 막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도 똑같이 그걸 진짜 제가 자연스러워지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제가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태도와 감정,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유지하는 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내 감정이 다른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일주일은 좋았다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 스스로에도 내 감정 때문에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고 내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거지. 내 마음이 언제나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니까 내 에너지를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에너지를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 어떤 태도, 어떤 에너지 레벨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같은 플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그래서 왜냐하면 내면의 정렬이 탱파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정렬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플랜 지금 시험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플랜을 지금 나중에 제가 플랜을 보여드리고 제가 왜 이 플랜을 선택했는지 제가 왜 이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필드에서 그거에 대한 의도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잠깐 듣고 그리고 화리드 목재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어떤 감정, 어떤 관점, 어떤 에너지, 어떤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잠깐 찍고 그다음 시연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이 사업 플랜을 31년 동안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느낌으로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필드 그거 혼자 연습하는 거 말고요. 필드에서 시행착오를 겪지만 가서 일단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요렇게는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요렇게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렇게 한 5번 10번 했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진짜 100번 1000번을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진짜 본심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Q&A에서는 알 수 없는 진짜 그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때 이제 전에 프로스펙트를 딱 만나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프로스펙트를 만나는데 대부분은 몇 가지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Q&A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선입견이 뭐냐면 다단계 판매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해. 요런 거. 그 다음 결국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요런 거. 이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진짜 Q&A에서 나오지 않는 진짜 본심을 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Q&A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심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진짜 본심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돈만 쫓는 사람들이잖아. 돈만 쫓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플랜을 설명을 해도 상대는 내용을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플랜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인식 설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심을 짚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제대로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인식 없죠. 근데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암에 대한 평판이 많이 좋지만 그래도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사람을 후원하겠다라는 어떤 사업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정말 인생을 바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싫었고, 이 평판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 이거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을, 그런 본심을 제가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진짜 그 마음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니까.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본심 얘기를 먼저 좀 꺼내볼게요. 상대는 사업을 하는 나에게 결핍 프레임을 씌워줘요. 어떻게 씌우는지 알아요? 요즘 사는 게 힘들어. 안 해. 왜? 요즘 사는 게 좀 힘들어? 남편 사업이 좀 힘들어졌어? 망했어? 왜? 네가 다니고 있는 직장 좀 문제가 생겼어? 요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완전 결핍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들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런 인식이 걸려있는 거예요. 진짜 본심은 뭔지 알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거예요. 지금 그런 본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상대의 본심은 대화가 아니라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뭐라냐? 나 그런 거 안 해. 나 진짜 시간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건 우리가 질문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그 시간 없어. 우리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그러자. 이때 그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걸 거리두기 하는 거고, 그게 방어 반응이고 거절 반응이에요. 나 시간이 없어. 나 아는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요? 방어 반응이고 거절이에요, 리더님. 근데 리더님은 질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서 하나가 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고 싶지. 오늘은 제가 파트 1 강의, 소비자 관리 방법이 파트 1 강의가 있고 파트 2 강의 했고 파트 3 강의인데, 오늘은 뭐라고요? 사업가 후원, 코아 리더 복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 리더분들만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질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걸 다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Q&A 대답을 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그분의 질문 뒤에 숨어 있는 속마음을 우리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지금 한 개 지금 계속 나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플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마음을, 속마음을 진짜 파악해놓고 지금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지금 해드릴 플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삽설명. 그래서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소비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그때? 소비자 혜택? 제품의 기능? 그래, 넌 정말 맞구나. 너가 힘들어 진짜 판매하고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더 확실히 싫은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업과 후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플랜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후원은 어렵다. 이 부분을 그 속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면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우리는 풀어주지 못하면. 세 번째, 판매잖아. 그럼 왜 판매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판매잖아. 판매가 아니고 뭐 또 괜히 막 풀 거잖아 그러니. 네. 자, 여기 어디 갔지?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헷갈려요. 지금 다 뒤죽박죽돼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가봅시다. 그래서 자, 판매잖아. 그 판매가 왜 싫을까요, 리더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판매잖아. 이렇게 하는 건, 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제품을 거절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를 거절한 것 같잖아요. 나를 거절한 것 같잖아. 저는 처음에 가족분들하고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가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진짜 그런 관계인 분한테 아멘을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어. 전 정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관계가 이 정도였어. 내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너가 과연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야. 거절 당하는 것도 두렵고 상처받는 것도 싫고 싫은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계세요. 이런 걸 다 이해해야 지금 플랜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될지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 아쉬운 소리하고 설득해야 되잖아. 그리고 상대를 부담주고 이용하는 거잖아. 상대를 부담주고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우리 아내는 심리학입니다. 상대를 부담주고 이용하는 거잖아. 넌 돈만 쫓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정확하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플랜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시연할 때 나올 건데, 아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너가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말이 나올까봐 차단하면서 딴 얘기를 자꾸 돌리고 싶잖아요. 리더님.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면 선고합니다. 정면 선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때 경련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막 그러면서 경련 일어나고 얼굴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여유있게 지금 다가갑니다. 네, 알겠죠. 손 벌벌 떨리고 막 경련 일어나고 얼굴이 막 표정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마인드적인 부분 플랜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와 태도와 리더님의 에너지 이거 관리 먼저 하시고 그 방법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좀 먼저 또 좀 얘기 좀 나눕시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공감해주면 그랬구나. 넌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웃으면서. 자, 이때 미소 되게 중요해요. 당당함, 자신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불락불락 하면서 그럼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는 리더님들도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처음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니 더 없어? 슬픈에서 마음껏 얘기해봐. 충분하게 얘기해봐. 너 또 어떤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들었어? 주변에 하다가 우리 언니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망해가지고 무슨 오만 정말 속에 있잖아요. 감춰진 그 얘기들이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공감해주고. 그게 답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선입견의 단계에서는 답을 하면 안 돼요. 답을 하면 안 되고 공감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그랬는데 저랬는데 막 부정적인 얘기만. 그래 돼라니까 어떤 또 부정이 있어. 어떤 부정이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공감해서 분위기 만들어주면 진짜 그 사람의 Q&A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걸 이제 플랜 제시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씩 녹여내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속마음은 얘기를 하다 보면 꽂혀갖고 그 부분을 좀 세게 막 표현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러면 혹시나 배려한다고 이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가.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자기보다 지금까지 했던 자기보다 한 2배, 3배 이상 더 세게 나갑니다. 부정적으로. 난 니보다 더 해줘. 나는 있잖아. 진짜 이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아까 얘기했죠. 진짜 자기 속마음을 얘기 다 하는 거죠. 진짜 돈만 쫓는 사람 선물 같다니까. 그렇게 난 생각했다니까. 진짜 사람을 이용하는 가당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부담을 주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나. 난 이보다 좀 더 했던 것 같아. 이 정도로 같이 공감을 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제 갑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또 플랜을 내가 잘 설명을 했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플랜과 비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있잖아. 그래도 플랜을 이해했고 비전을 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데 있잖아. 그래도 매출이 일어나려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지? 예. 뭐지? 왜 안 되지? 그래서 괜찮아요. 됐다. 아까 이거 했지?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자, 그래서 저 가서 내가 또 확인하고 와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와서.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플랜을 이해하고 비전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 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요거 맞춰서 제가 갈게요. 요거 맞춰서 제가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분들이 플랜을 다 이해했어요. 비전도 보고 플랜을 이해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선뜻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돈에 관심이 있죠, 당연히. 돈에 관심이 있는데, 당연히 돈에 관심이 있죠. 돈만이 아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돈만 쫓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분들은 돈에도 관심이 있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른 인정과 보상에 관심이 있어요, 리더님. 예, 그러면 뭐라고요, 리더님이? 이 부분을 우리는 그분들이 듣고 싶은 건 사람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플랜 이해했어, 비전 보았어요. 하지만 돈도
당연히 돈도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은 가치 보임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 선택에 따르는 인정과 보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저거잖아요. 길피 프레임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걸 어떤 식으로 풀래? 이 두 개를 이 플랜 속에서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선택권, 내 인생의 주도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존재라는 것. 누군가의 진짜 기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기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쫙 풀어내겠죠. 근데 사업 설명은 15분, 20분, 30분이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녹여내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이론이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행동은 자,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리더님이 내가 진짜 사업을 잘하고 싶고 런던을 진짜 꼭 런던을 꼭 함께 가고 싶다는 거죠. A70 런던을.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비전 제시 쪽으로 정보 지식 쪽으로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내년에 정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움직일 때 행동을 해요.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 자, 우리가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와 균형이 필요한 거고 뎁스와 위스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소비자 관리와 사업자의 균형이 필요하듯이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의 균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정보지식 비전 제시 이성의 영역이고 이게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자, 이 부분 보시죠. 보상 플랜, 시스템, 회사 철학과 방향성, 내가 왜 일을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해되어야만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일단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됐죠? 정보 지식은, 비전 제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몸은 안 움직여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사업설 1대1로 만나든 이 비율은 50-50이어야 돼. 10분을 만나면 5분을 나눠야 되고 1시간을 만나면 1시간을 만나면 60이니까 어떻게 되죠? 30분을 나눠야 되고 50대 50으로 갈 때 비전 제시는 잘했는데 동기부여를 못하면 절대 그분은 행동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해하고 하지 않지라고 했죠.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은 아마 지금 OM이나 DBC나 강의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80대 20 정도 할걸요? 70대 30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자꾸만 정보 지식, 비전 제시 쪽으로 계속 강화시켜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저기는 나의 경험, 성공 사례, 동기부여,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만의 변화 스토리, 어떤 시행착오와 어떻게 내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걸 회복하고 극복해냈는지, 그 많은 시련을 어떻게 정말 극복해냈는지 함께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들이 공감이 되어야지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경험만 얘기를 듣게 되면 이 비전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구조를 이해 못하면 계속 의심해서 불안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 관리와 사업가 부분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뎁스와 미스의 균형이 중요하듯이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 특히 차라리 동기부여를 더 잘하는 분들은 더 그래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높으면 뭐라고요? 의심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두 축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리더링 필드에 갔을 때도 어떻게 얘기하죠? 소비자 혜택, 제품 다 여기 정보 지식 영역으로 다 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요. 나는 지금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 성장을 못하는데
내가 보여줄 지금 현재 라이프스타일도 없는데 그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제품적으로 더 강화시켜버리고 정보지식적으로 자꾸 강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게 확장이 안 되고 지속적인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리더님? 지금 사업 설명을 하든 앞으로 필드에서 사람을 만나든 이 비율을 제가 또 틀었어요. 중요하죠. 아시겠죠, 리더님? 자,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가장 뼈대 진짜 기본적인 틀을 제가 오늘 여기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업 설명 지연을. 그럼 리더님들이 이제 복제를 하시겠죠. 근데 각자의 언어로 이 본질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본질과 구조를 리더님의 언어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을 가지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유연성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사비자인지 소비자인지, 사비자는 오타가 아닙니다. 사비자인지 소비자인지 사업가인지 코아 리더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험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경험들이 우리가 순발력이라든지 유연성 같은 경우는 경험이 쌓일수록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 플랜을 제시할 거예요. 저걸 다 넣어가지고 한 15분, 20분 만에 어떻게 저 내용을 다 전달해낼 수 있지? 그게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뼈대를 이해하라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갈지는 않지만 그 뼈대를 이해하면 오늘은 이 개념을 이해하잖아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이 비율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리더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한 가지의 발차기를 마무리를 하듯이 지금부터 발로 닦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럼 뭘 한다고요? 이제 다시 플랜은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거예요.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에너지로, 어떤 태도로, 어떤 감정으로 지금 전달하는 요 지금 마인드, 태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요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요거 잠깐 넘어가고 바로 시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 더닝 프로그라는 효과를 더닝 프로그 들어보셨죠? 네. 더닝 프로그, 이걸 보셨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지식과 초기 열정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뭔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 현실의 목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시련도 만나게 되고 장애물이라든지 관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목표 딱 가지니까 스트레스, 부담감 엄청.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목표 하고 싶지 않죠. 그쵸?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련이 있었죠. 저희가 저번 파트 2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듬 전업을 하시고 사무실이 딸린 단칸방으로, 사무실이 더 중요했으니까 사무실이 딸린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파트너가 떠나가고 그 IMF로 인해서 사업하시던 파트너분이 떠나가고 사고로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보증을 섰던 걸 저희들이 안게 되고 그리고 퇴직금도 날리게 되고 그게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당장의 생계가 급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의 꿈이 진짜 간절하냐고, 진짜 너의 그 꿈이 정말 간절하냐고 저한테 묻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꿈은 저한테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진짜 소중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결정을 한 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다시 알 수 있었던 건,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이 전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고 진짜 희망적이고 행복한지 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꿈도 희망도 없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 소중한 꿈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진짜 꿈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후회의 고통이 도전의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까지 하다가 제가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면 제 자신이 너무 평생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아마 그 후회 고통이 너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전을 통해 갖고 문제를 피하지를 않고, 제가 실전 근육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문제를 딱 보면 핑계, 항상 그걸 회피했던 것 같은데,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를 댔는데, 지금부터는 그 문제를 진짜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실전 근육을 진짜 내가 한번 키워보자. 실전 근육을 키워보자. 그리고 진짜 내가 내 내면의 성장을 해서 그 유연한 마음, 정말 저의 어떤 그 정체성,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과정이 진짜 성장의 시작이고, 자, 절망의 계곡을 저도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에메랄드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뚝 떨어지면서 절망의 계곡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는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한 관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의 시작이 저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하고 목표까지의 갭이 현실하고 내가 꿈꾼 나의 꿈하고의 어떤 그 갭이, 저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요, 변화밖에 없어요.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변화해보자. 정말 내가 한번 변화해보자. 근데 사실 변화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서 변화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능동적으로 성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인데요. 니들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고 싶나요? 전 사실 두 가지 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도 너무 심했고. 하지만 제가 학습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진짜 배우고 깨닫고 능동적으로 성장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제가 의식 레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저한테는 탱커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배우면서 희망도 갖게 되고, 진짜 탱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면서, 제가 97년도에 목표를 명확하게, 진짜 명확한 목표를 딱 정하고 계획을 딱 가지고 제가 이제 세우고 집중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랜드 MJ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랜드 MJ가 발표가 됐었고, 근데 뭐냐면 이 꿈이 슬램이 없는 꿈은요, 리더님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정말 머리로 생각하는 건 바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슬램, 그 슬램이 있는 그 꿈이 있어야만 정말로 집중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97년도에 그랬는데 MJ가 딱 발표되면서 빈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딱 붙였어요. 시스템 보드 붙이고, 아니 시스템 보드가 아니고
꿈보도 붙이고 그리고 제 목표 정확하게 붙였어요. 3년 후 나는 파운드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리고 7억의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면서 딱 꿈보도 붙이고 목표 명확해지고 빈 동그라미 붙여놓고 지금부터 나는 집중 몰입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딱 목표 붙이고 지금부터 리더님 사람 만날 거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메이는 인간관계 비즈니스예요. 우리 아메이는 인간관계 비즈니스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인간관계 비즈니스는 지금부터 많은 그 빈 동그라미에 모든 명단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을 지금부터 만나야 돼. 그럼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 자, 그래서 왜요?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 제가 프로스펙트를 만나요. 그분들이 당연히 나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겠죠. 그분도 당연히 나를 판단하고 선택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당연히 판단하고 선택해야죠. 난 삽설명할 때 얘기를 해요. 당신도 나를 판단하고 선택하겠지만 나도 당신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왜냐하면 내 24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지금 그분하고 말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리더님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신뢰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근데 말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뢰를 판단하는 거죠. 상대도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나도 상대를 판단할 거고. 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에 성실성,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기준을 지키고 일관되게 행동하는가, 나를 진짜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가. 그런 거 보면서 리더님 판단할 거예요. 저도 판단하고 서로서로 그 신뢰,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지만. 왜 신뢰가 필요할까요, 리더님? 신뢰가 없으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도를 의심하게 돼요. 아메이 사업에서, 우리 사업에서, 아니 아메이가 아니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모든 것들을 의도를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배움과 성장의 힘을 갖고 있는가. 맨날 열심히 하겠다고 꿈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미팅장은 안 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비자인가? 소비자인가? 좀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요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작은 약속이라도 지금은, 그럼 저도 0% 붙어 있잖아요. 3%, 뭐 6%, 저도 0% 붙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결과를 보여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시험 끝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 플랜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 있게 결과를 말하는 거. 근데 대부분은 확신 없게 과정을 얘기한다. 그럼 확신 있게 결과를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건가? 그건 좀 이따가 다음에 다시 얘기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신뢰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실성, 의도, 역량, 성과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이 사비자인지, 그 사람이 코아리드가 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판단하는 기준. 그래서 신뢰는 착해 보이는 게 신뢰 아니에요, 리더님. 그리고 그 사람 어려운 얘기만 계속 잘 들어주는 거, 그거 신뢰 아니에요, 리더님. 아시겠어요? 네, 그거 막 힘들어하는 얘기를 계속 1시간, 2시간 잘 들어주는 그거 신뢰 아니에요, 리더님.
그것도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 믿음, 열정이 있고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고 함께 하겠죠. 리더님들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신뢰의 네 가지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리더님? 우리 리더 복제 개념에서 관점, 에너지, 감정, 태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신뢰 네 가지 기준 판단하는 부분 배웠죠? 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ABO는 개인 독립 사업가예요. 오너십의 복제가 곧 리더의 복제예요. 주인 의식이 있으면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을 분석하죠. 리더님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님이 어떤 개인적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상황을 분석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의 도움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리더님. 그러니까 이 오너십, 요 이제 ABO의 어떤 이 오너십이 복제가 고 리더의 복제, 이 부분이 복제가 안 된 분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가 진짜 한번 몰입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몰입에서 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제가 눌렀어요 벌써. 자, 단순히 다시 이게 뭐냐면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방향성과 아니 이거는 나중이고 또 뭐냐면 어떤 감정의 상태로 내가 일을 하는가 뭔가를 하는가예요.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지식이 많고 지식이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다 돼가시니까 조금만 집중하세요, 리더님. 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불안하고 굉장히 조급해요, 지금. 그리고 두려움에 있어요. 굉장히 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에너지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장벽을 스스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외부가 가린 게 아니고 스스로가 가린 거예요. 내가 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의 에너지 레벨을 전환시켜야 되고 상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의식 레벨을 올려야 돼요. 진짜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정말 괴롭다면 뭘부터 바꾸라고요? 삶의 태도부터 바꾸라고요. 내 의식 레벨을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집중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리더님. 나의 그 낮은 의식 레벨이 내 스스로 에너지를 뺏어가고 길을 좁혀버리고 차단하고 내가 스스로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말 바꿔야 돼요. 진짜 내 평온함을 가져야 되고 내 믿음, 감사함, 사랑, 존중, 다정함, 진짜 이 의식 레벨이 높은 상태, 진짜 내가 만약에 상대를 축복해주지 못하고 축하해주지 못한다면 내 의식 레벨이 굉장히 낮구나.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갖고 있구나. 그 레벨을 올려야 돼요. 뭘로? 우리는 탱파가 있잖아요, 우리들. 결국 저도 진짜 이건 탱파만이 답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탱파 일지를 통해서 내 어떻게 해요? 내 의식 레벨, 나의 의식 레벨을 무의식을 바꾸고 그 무의식이 내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통하면 바꿔지겠죠. 그 고통으로 변화하기는 싫잖아요. 진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한 번 정도는 진짜 학습을 통해서 진짜 탱파를 통해서 진짜 내 무의식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가지고 내 태도가 바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졌을 때는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드러나겠죠, 우리들. 근데 이제 에너지 레벨이 딱 높아지잖아요. 저도 그 뭐죠? 기의식의 원망과 의심과 진짜 저도 심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저 오늘 시간 안 보고 갑니다. 시간 안 봅니다. 믿으니 가실 분이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시간 되시면 가실 분이 가시고 저는 계속 달립니다. 저는 계속 달립니다. 저 시간 지금 안 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심 레벨이 높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제가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정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난 진짜 이 목표를 간절히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바꿔야 돼.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근데 진짜 탱파를 하면서 물론 바꿨지만 그때 와 내가 이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누가 가르쳐준 건 아는데 제가 점수제를 도입했어요. 진짜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을 줬었어요. 이 말 되게 웃긴데 이 말. 근데 그래도 잠깐 해보면요. 근데 제가 10점을 모으면 21% 한 개 내고 독립을 주더라고요. 근데 10점이 안 모이는 거예요. 10점이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그래서 가서 멀리 장거리를 갔어요. 저는 정말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자. 그러면 1점을 받을 거니까 지금 당장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내가 여기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오자. 그 장거리를 간 거 1점,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 1점. 돌아오면서 마이너스 5점.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8점 올라왔는데 이게 또 다시 4점으로 내려가버리고 9점 올라갔는데 1점만 하면 되는데 이게 4점 2점으로 그리고 좀 이따가 보면 마이너스 3점이 되어 있고 와 정말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지 그냥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게 들어오면 막 쌓여버리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안 하려고 정말 했어요. 안 해야지 하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감사를 찾자. 지금 상황에서 감사가 뭘까? 오늘 감사가 뭘까? 매일매일 지금 상마다 내가 감사를 찾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내가 감사를 찾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찾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점이 모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독립 되면서 다이아몬드도 되었고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도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리더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감정 탱파. 왜 자꾸 탱파를 해라는지 아시겠죠? 내 무의식을 바꾸는 거고, 내 감정의 레벨을 올리는 거고, 내 감정의 에너지를 올려야지 내가 정말 우린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내가 황혼길에 접어들었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한 번 정도는 정말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 시간 한 번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의미와 목적, 자, 의미와 내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일의 방향성이 일치될 때 우리는 몰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리더님. 다 왔습니다.
플랜 들으실 거죠? 네. 지금부터 이제 다 왔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로 요거만 치면 바로 시험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사람이 사람을 도와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창립자님의 어때요? 책 읽으니까 느낌 완전 다르죠? 와, 지금 또 읽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거든요. 정말 한 번만 읽어보세요. 혼자 못 읽으면 팀을 짜서라도 읽으시고 정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다 읽어보세요. 진짜 감동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기회를 나누고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아메이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창립자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스스로 돕도록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왜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진짜 진정한 성공은 컴패션이거든요. 나눔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남을 도울 때 진짜 상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걸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진짜 컴패션의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그 꿈이 함께 자라고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충만감이 생기고 진짜 자존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큰 행복이 진짜 누군가를 진짜 기회를 주고 그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내 스스로가 그 충만감과 자존감이 쌓이고 진짜 그 행복감으로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걸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 일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맞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리더님? 자, 그래서 드디어 진짜 시연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시연하고 또 있습니다. 시연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 시간 안 본다고 얘기했죠, 리더님? 가셔야 될 분만 가시고 우리는 계속 오늘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아까 집중 3단계 보셨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행동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리더님들을 원하는 거. 뭐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뭔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태도와 에너지와 감정과 이쪽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지 좀 이해되셨죠? 알겠죠? 지금 이제 플랜 시연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도대체 이걸 다 넣어서 15분, 20분만 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각자의 언어로 전달한다고 그랬죠. 제가 전달 안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막 에너지 막 들어가고 막 열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러면 이러면 못 따라합니다. 아시죠? 막 에너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사업 설명을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건지수 리더가 자기의 언어로 이걸 복제한 다음에 자기의 언어로 리더님들이 좀 더 편안한 느낌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나도 따라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건지수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건지수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 네, 그래서 방금 윤영미 리더님이 이제 그 사업 설명 시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윤영미 리더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 어떤 사업 설명의 의도 그리고 시연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사실은 스폰서님과 이 복제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들의 복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상담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폰서님께서 이 사업 설명의 기본 틀을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사업 설명을 저한테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저런 열정적인 그리고 정말 감성적인 저 에너지 넘치는 사업 설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사업 설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저 역시도 많은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스폰서님과 또 다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폰서님께서 사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 설명을 분명히 하셨고 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셨고 거절과 또 많은 사업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럼 그 시행착오 안에서 왜 이 사업 설명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결국엔 이건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게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택된 STP였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폰서님과 이런 의도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상담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Q&A의 늪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가지고 있는 Q&A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거를 1시간 또 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음에 가면은 또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얘기를 하시고 약간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세상엔 굉장히 많은 Q&A가 있구나. 그리고 이 Q&A가 푸는 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설명이 아직도 부족을 한가 보다. 열심히 미팅과 이 OM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께 저가 이제 팔로업을 갈 때 말고 가끔 스폰서님께 요청을 드려서 함께 팔로업을 동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프로스펙터 분이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는 광경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의 이 의도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그게 어떤 거였는지 사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질문이 아니고 사실 그가 그의 그 질문 뒤에 숨겨진 그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 핵심과 본질을 사업 설명을 통해서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업 설명을 제가 하러 갔을 때 혹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저를 이제 결핍의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Q&A를 계속 풀고 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아메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계속 도드리표처럼 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사실 관심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후에 내가 이게 어떤 인정과 보상을 주는지가 관심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 아메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메이 사업에서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내가 바라보는 이 아메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내가 지금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 이 아메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어떤 안정된 삶에서 더 나은 어떤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꿈, 목표,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라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싶어. 그리고 정말 어떤 현실적인 선택지를 내가 제공하고 싶어 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하시면서 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는 이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어 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건 아닐까? 라는 어떤 생각에 제가 이르게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우리가 이제 프로스펙터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가벼운 어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메이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걸 묻는 게 너무 두려웠었어요. 네, 두려웠었는데 그게 아니고 스폰서님께서 이것에 대한 Q&A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선입견,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정확한 선입견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 Q&A를 푼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뭐 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게 이 부분을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분에게. 그러면 아메이 사업에 대한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런 많은 선입견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을 갖고 계신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업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걸 사업으로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분에게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리더님들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부터 정말 빅 비즈니스로 보시고 이 사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 핀 위에도 수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그리고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11개 이상의 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소득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의 연봉, 그리고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 3억에서 5억 그 이상도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구나라고 보시고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정말 빅 비즈니스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되면 좋겠지. 근데 과연 내가 가능할까? 내가 한 번도 뭔가 이런 정도의 수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아메이 안에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되면 좋겠지. 근데 이론 아니야?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이걸 들으시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실제로 빅 비즈니스로 선택을 하시고 또 성취를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례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 방에만 해도 사실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들이 저 뒤에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중에 한 분은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말 이 비즈니스를 빅 비즈니스로 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딱 비즈니스를 알아듣고 3가지의 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공감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자산을 내가 모아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겠다라는 이 3가지의 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7분한테 이 사업을 제대로 전달을 하셨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이째가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이분이 가족들과 유학을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셨었고요. 그리고 그때 1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또 이제 가지고 계셨고 이제 가족분들과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을 성취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의 어떤 기회를 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함께 성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유학이 끝나고 돌아오시고 나서도 마지막 7번째 분도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이 아메이 사업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런 여행을 다니고 내가 이렇게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저런 멋진 빅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님들이 갖고 계신 어떤 꿈, 그리고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어떤 꿈,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삶에서 원하는 어떤 삶의 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리더님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리더님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례인 거죠. 그리고 빅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의 많은 이유가 이 상속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중간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아메이는 이제 70주년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상속이 가능해? 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FC 미팅에서 2세대, 3세대 리더님들, 글로벌 리더님들을 만나면서 이미 2세대는 상속을 받았고 3세대까지 상속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도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상속 그리고 두 번째는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나의 삶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스몰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득에 그리고 배우자가 가진 소득에 추가로 안정적으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 어떤 삶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스몰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서 혹시나 내가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혹은 우리 배우 부부가 은퇴를 하게 될 날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미리 미래 준비를 해놔야겠다. 은퇴 준비를 해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스몰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또 사실 여기까지 들어도 이거는 이론 아니야? 이게 진짜 가능해? 라는 생각들이 또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상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 동그라미가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 크라운 모양이 이제 FC 이상의 리더님들이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걸 딱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처음부터 빅비즈니스를 선택했을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분은 원래 음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술을 하면 뭐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떤 1%의 뭔가 유명한 누군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수익적인 부분들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도 그러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뭔가 부자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하는 음악을 지속해서 하려면 내가 현실적인 소득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이 아메이를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는 저희가 알고 있죠. 이렇게 큰 네트워크를 가지신 리더님들이 사실 리더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 본인이 나중에 이 음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작곡을 하시고 음악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유명한 어떤 이런 가수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처럼 뭔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 음악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 많은 어떤 청년분들을 지원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내가 이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아미 비즈니스가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저는 저에게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선택권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100년이라는 긴 시간, 아까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실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프지 않더라도 이유 없이 내가 잠깐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뭔가 이렇게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정적인 구조를 통해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시간적 자유를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에게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실은 그 어떤 선택권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책임감 그리고 가족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줄어가는 선택권들을 이제 슬퍼하는 마음으로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나에게 이 선택지를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이것을 뭔가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아메이 삶의 선택권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비전을 보고 오케이 내가 이걸 알아들었어. 근데 그렇다 해도 매출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판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SPP, 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고 나면 네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소비자, 애용자,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5살 때부터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데일리 이스트비 그리고 칼들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셨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가 미국으로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방학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캐리어에 거의 반 이상을 뉴트리라이트로 부모님이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셨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챙겨가서 이제 찬장에 넣어놓잖아요. 찬장에 넣어놓고 사실은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먹어야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남아있고 유통기간이 지나있으니 버렸어요. 혼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많은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기능적인 설명,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들은 거죠. 진짜 이렇게 뭔가 진짜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정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제대로 만드는 거였어? 그리고 정말 이제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뭔가 이런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이런 어떠한 왜 정말 이 원료를 쓰고 이 공정을 보조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왜 타협하지 않은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걸 갑자기 애용해야겠다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바디키라는 걸 이제 제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고농축의 제품이고 사실은 뭐 먹어서 효과가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나쁜 제품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한번 해서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고 그때 제가 15kg를 이제 감량을 하고 지금 이제 요요 없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지가 아니고 도대체 이런 영양소들이 나한테 왜 필요해? 그리고 뭘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야? 라는 부분들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매번 할 때마다 많은 요요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매달 이번에 몇 킬로를 빼야지? 이렇게 하면은 빼기는 했는데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라는 어떤 관점으로 바뀐 게 여기에서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험들을 쌓고 나니까 제가 오늘 마이 웰스 자랑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결과예요. 그래서 0.66이 나와서 제가 19살, 아직 미성년자라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런 결과들이 있고, 사실은 어떤 이런 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태국의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근데 쌍둥이시거든요. 누가 다이아몬드 리더님인지 정확하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단순히 이게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제대로 된 어떤 기준들을 제가 제대로 들어보고 나니까 이것을 뭔가 그럼 내가 선택해서 먹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이렇게 이것을 먹고 나니까 효과를 보고 제가 이게 애용자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들으면 사실은 소비자들은 선택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도 사실은 이 사업의 어떤 기획, 그리고 보상 플랜, 그리고 비전,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철학, 그리고 많은 어떤 분들이 성공을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듣고 이거 내가 필요한 거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맞게 그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폰서님께서 어떤 반응이 나와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이해가 그때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떤 반응이어도 상관없이 그게 결국 매출로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칠 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정보 지식에 굉장히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들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어떤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정말 이게 그런 거야? 라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윤영미 리더님께서 뒷부분을 조금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해되셨나요? 네. 어떻게 했나요? 55대5 비율로 한 거 느끼시셨나요? 네. 이론, 그 비전 제시하고 이론적인 얘기하고 바로 사례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사례 얘기하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정말 저 부분을 진짜 조금 전에 제가 기업 이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을 정말 알고 나니까 진짜 우리의 어떤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기업 그리고 정말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정말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더럽게 되면서 저는 있잖아요.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제가 아미를 만나기 전에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그게 뭐냐면 무조건 싸면 되는 거였어요. 저렴하고 세일하고 1+1 그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로 한번 써보고 싶다. 정말 이런 제품이라면 나 정말 한번 써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끝이 보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 정도의 제품이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다. 이 제품을 우리 아이들에 먹이고 싶다.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 부모님을 드시게 하면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고 선택한 거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정보를 드리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의 선택이 나오겠죠. 그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선택이 나와도 정말 나 한번 제품 써보고 싶어. 그리고 정말 나 지금까지 제품을 애용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돼. 저 사실 굉장한 악건성이었단 말이에요. 아미 사업을 하기 전에. 그때 제가 피부가 정말 머릿결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굉장히 잘 부러지고. 근데 제가 제품을 먹고 난 이후에 저 얼굴 좀 보세요. 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와, 이 설명을 제대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과 사례, 비전과 이론과 사례, 이론과 사례 계속 반복적으로 저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대5, 5대5로 계속 나가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정말 한번 먹어볼까? 진짜 한번 먹어볼게. 그리고 저처럼 진짜 좋아지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지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니까 손톱이 부러지는 게 없어지니까 초기에 좀 계속 먹고 싶었던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용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게 내가 안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뭐죠? 이제 없나요? 가장 기본적인 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자,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제품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제 스토리, 철학 이거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즈니스 이게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 아미가 안정을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관계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일 수 있고 성장과 성취를 경험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대의 먼저 내가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전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니즈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단계의 매술의 욕구처럼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리더님이 그냥 그분에 맞는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탱과에서 그 OM을 듣든 이제 엄언을 듣게 되면 그분의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 거죠. 그분에 맞는 가장 좋은 사례를 딱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탱과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탱과를 일지를 쓰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상대한테 가장 맞는 사례를 찾아서 잘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맞는 걸 제가 동기부여와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이제 사례들을 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로 상대에게 최고의 기회를 전달한다고 생각했고 그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최고의 기회를 주는 거고 난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전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와 이론 사례 그리고 아까 제가 녹여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 스토리 안에서 현실 점검도 할 수 있는 거고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거고 비전 제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부분에서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몇 개 PPT로 얼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선입견이 내가 신뢰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신뢰가 깊지 않고 신뢰가 없고 선입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호기심이 먼저예요. 호기심을 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 한번 알아볼게, 공부해볼게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리더님이 플랜을 보여주든 제품을 보여주든 시스템을 보여주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을 그 이후에 보여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한번 공부해볼게, 알아볼게 라고 하는 그 전 단계를 제시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그 반응을 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사탕을 들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아까 확신 있게 뭐라 한다고요? 확신 있게 결과를 전달한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럼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번에 다들 태과 일지 여기 참여하는 기준이 저기 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태과를 정석스럽게 다 써보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니들이면 당연히 그걸 숙제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태과일지는 매일매일 자, 그 다음은 있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에 숙제가 아니라 리더님들이 결과를 보여주지, 내가 지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매일매일 숙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성취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작은 성취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복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지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내가 리더가 되었는지, 난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정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더님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리더님들 뭐라 할 건데요? 어떻게 사업을 여기까지, 핀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리더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제가 믿음이 강했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아니면 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과를 통해 갖고 변화를 했고 성장했고 성취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3개월 정도를 학습 단계를, 진짜 일지를 단순히 그냥 듣는 게 거치는 게 아니고 그걸 정말 매일매일 일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내가 희망과 용기가 생기더라. 명단도 떠오르고, 그 상대한테 그 명단이 떠오르는 그 명단 그분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 진짜 그 전까지는 진짜 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파트너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근데 정말 태과일지를 3개월을 진짜 정성스럽게 자발적으로 정말 썼더니 다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 리더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일지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정말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 일지를 보여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신 있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성취가 없다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떤 핀의 성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발표를 보여줄 게 없어서, 보상받은 게 없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나는 정말 그 학습 단계를 마치고, 나 그 다음 학습 단계를 진짜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행동 단계를 정말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정성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그렇게 다시 3개월을 했더니 내가 SP가 되더라. 리더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정면 기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정말 그런 감정, 나도 이 굴곡이 있었잖아요. 절망의 계곡을 만났다. 그렇지만 난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절망의 계곡을 만나면서 결국은 제가 변화를 했는데 학습을 통해서 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태과에 집중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 무의식이 변화했고, 의식 레벨이 올라가면서 진짜 제 태도가 달라지고, 정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 억제나 정면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게 복제 도구란 말이에요. 이 태과일지가 나의 복제 도구고, 나의 작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리더님. 그 일치가. 자,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그리고 뭐냐면, 자기 신뢰, 태고할 때는 자기를 신뢰하는 지표가 돼요. 늘 그러잖아요. 저도 저한테, 리더님 바이킹 많이 하잖아요. 이불킥이라 그래야 되나? 병신. 하고, 난 니 딱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니는 안 돼. 저한테 진짜 나약한 인간 이러면서 저한테 욕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넌 안 된다니까. 너 안 하기로 했잖아. 너 정말 하기로 했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이걸 반복하면서 저한테 진짜 이 멍청이 같은 게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한 거예요. 저한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저한테 했다니까요. 리더님도 혹시 그런 거 하시나요?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어줘야 될 사람은 나예요. 이제 혼자 사는 독백 멈추세요, 리더님. 긍정으로 바꾸세요. 리더님.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감정 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정말 그 긍정적인 에너지만이 내 용기와 믿음과 사랑과 그 패션의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만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 리더님. 그래서 그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딱 3개월, 아니 진짜 빈칸 없이 내가 정말로 6개월을 딱 집중했더니 내 보석핀 가지더라.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치 갖고 계시나요, 리더님? 그래서 작은 성취란 말이에요. 내가 그게 복주의 도구가 될 것이고, 정말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해? 알겠잖아요. 정말 꿈이 있고 모든 걸 갖추었는데 내가 정말 3개월 집중했더니 정말 이렇게 내가 바뀌더라. 변화하더라. 내 무의식이 변화하더라. 그리고 내가 행동 단계를 채우니까 진짜 SP가 되더라. 내가 이렇게 집중했더니 모든 진짜 빈칸을 비워두지 않고 가득 다 채우려고 노력했더니 나도 정말 보석님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복제 도구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리더님?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그거예요, 리더님.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문 수상자 영화를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멀티버스를 해요. 진짜 화려한 스타가 되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그 우주의 여행을 다 마치고 주인공이 딱 얻은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 줄 알아요?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삶에 충실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정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everywhere, everything, always once입니다. 문제도 감정도 선택도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저도 진짜 너무 그 시련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먼저 바뀔 때 비로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힘은 내가 선택한 이 긍정의 마음, 이 마음. 자, 리더님, 그래서 정말 리더님들과 진짜 마카오, 아까 김지영 리더님 말씀하셨죠. 우리 지금 3월부터 신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프로모션 할 거예요. 신규 프로모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홍콩, 마카오, 진짜 지금도 도전하는 분 계시니까 끝까지 도전하시고, 그리고 푸켓, 진짜 A70 런던까지 리더님들과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 런던 파이팅!